돈이 없으면 일을 하면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졸리고 피곤하면 자면 되고, 배고프면 먹으면 된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맘 같지 않은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거나 다가가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계속 트러블이 생기며, 너무 편해지면 서로의 흉이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 격을 갖추면 속마음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어렵고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난제이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쉬우나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너무 많은 벗을 사귀면 결국 내 주변엔 아무도 진정한 사람이 없게 된다. 환경에 따라 사람을 바꾸어도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이는 없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라기보다 고독이 두려워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사교에는 틈이 없다. 수시로 울려대는 핸드폰에 뒤처진다는 소리를 듣기 싫고 무시한다. 오해받기 싫어. 생각조차 충분히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어야 하기에 즉흥적인 기분으로 인간관계를 이어갈 때가 많다. 남의 눈치를 보며 힘겹게 이어가는 관계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내 인생에 고독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법을 미리 익히고 연습해서 물건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도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남은 인생 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물론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에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돈이나 사람이 그 숫자가 높을수록 자신감과 연결되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안다. 그 화려함은 결코 오래 가지 않으며, 그 화려함만을 쫓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군자의 사귐은 맑기가 물과 같아 거짓과 음탕함이 없이 진실로서 사람을 대해 외로움이란 갈증이 해소된다. 그리하여 관계가 지속되고 질리지 않는다. 소인의 사귐은 달기가 단술과 같아 만남을 가지는 초반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좋지만 그 깊이가 깊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 또한 훗날 결국은 나를 취하게 만들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흐리고, 심하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다. 하여 군자는 맑은 무로서 친하고 소인은 단술로서 끊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온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산기슭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란 것을 알고 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작은 지혜로 스스로를 옭아맨다. 보다 큰 지혜로 마음의 속박을 풀어버리고 흰 구름 위에 유유히 논일며 도와 벗하지 않는가. 삶에 너무 몸부림치지 마라. 우리는 조용한 잠에서 태어나 고요한 각성으로 죽는다. 외로울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오늘 지금의 나의 모습과 상황은 과거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 아닌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누군가 함께 걸어가 준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스스로 걸어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누구에게 기대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 이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남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끌려갈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걸어갈지는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행하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일지 미리 알고 있다.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아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빠짐없이 늘 묵묵히 빛나고 있을 뿐이다. 아름다움은 눈에 비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친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불필요한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혼자 가는 길도 이상하지 않다.
누구와 함께 가든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이다. 나이 50이 넘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재주가 생겨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이들은 보통 인생에 굴곡이 많고 그 안에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 분명하여 누구에게만 맞춰주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나에게만 맞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점점 고집이 세진다고들 하지만 그건 고집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이다. 예전에야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설득도 해보고 이해도 시켜보고 싸워도 보고 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도 힘이 든데 누가 누굴 바꾸란 말인가. 이 말을 수십 년 사는 동안 뼈저리게 겪어왔다. 이것을 내공이라 부르면 맞을 것이다. 하여 이렇게 쌓아온 내공으로 고독을 맞이하고 즐길 수 있는 재주가 생기는 것이다. 고독한데 즐긴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명쾌한 방법 한 가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면 된다. 누가 한다더라 하는 취미 말고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취미 말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여야만 몰입할 수 있고 몰입하다 보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어 삶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자연스레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면 물론 무기력해지지도 않게 된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 내가 하고 싶은 취미를 찾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태초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했다. 진짜 나의 시간을 가지면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플라톤 역시 현실 세계의 잡음과 분쟁을 떠나고 고독한 사색을 통해 영원한 진리와 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철저히 혼자일 때 외부의 산만함에서 벗어나며 집중을 흐리는 소음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독과 외로움은 구분해야 한다. 고독은 스스로의 삶을 정비하고 차분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외로움은 나 홀로 세상과 단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느낄 수 있다. 최악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을 종이 한 장 차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다. 그러니 외롭다고 중얼거리지 마라. 지금은 내 안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때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길다면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출산율이 저조한 현실의 사회 문제로도 번질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자와 아무런 마음가짐도 없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쌓아온 부나 명예를 제껴두고 내가 늙어지는 먼 훗날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는 반드시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행복은 과정에서 나온다. 목표에서가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는가에 있다. 삶은 현실에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 간단한 즐거움부터 추구하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너무 잘하려는 욕심,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의 눈은 남의 물건이 더 크고 좋게 보이고 욕심 있는 사람의 코는 남의 음식이 더 맛있는 냄새가 나며 욕심을 가진 사람의 입은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려고 고집한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시간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모순을 찾아야 한다. 어둠은 그때를 만난 것이고 이름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이다. 남은 인생 욕심 내지 않고 순리에 몸을 맡긴다면 슬픔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다. 고독을 통해 감정을 처리하고 지난 감정들을 정리해라. 이는 명상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 나에게 말하고 듣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엔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하면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졸리고 피곤하면 자면 되고, 배고프면 먹으면 된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맘 같지 않은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거나 다가가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계속 트러블이 생기며, 너무 편해지면 서로의 흉이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 격을 갖추면 속마음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어렵고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난제이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쉬우나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너무 많은 벗을 사귀면 결국 내 주변엔 아무도 진정한 사람이 없게 된다. 환경에 따라 사람을 바꾸어도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이는 없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라기보다 고독이 두려워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사교에는 틈이 없다. 수시로 울려대는 핸드폰에 뒤처진다는 소리를 듣기 싫고 무시한다. 오해받기 싫어. 생각조차 충분히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어야 하기에 즉흥적인 기분으로 인간관계를 이어갈 때가 많다. 남의 눈치를 보며 힘겹게 이어가는 관계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내 인생에 고독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법을 미리 익히고 연습해서 물건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도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남은 인생 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물론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에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돈이나 사람이 그 숫자가 높을수록 자신감과 연결되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해본 사람은 안다. 그 화려함은 결코 오래 가지 않으며, 그 화려함만을 쫓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군자의 사귐은 맑기가 물과 같아 거짓과 음탕함이 없이 진실로서 사람을 대해 외로움이란 갈증이 해소된다. 그리하여 관계가 지속되고 질리지 않는다. 소인의 사귐은 달기가 단술과 같아 만남을 가지는 초반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좋지만 그 깊이가 깊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 또한 훗날 결국은 나를 취하게 만들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흐리고, 심하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다. 하여 군자는 맑음으로써 친하고 소인은 단술로써 끊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온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산기슭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란 것을 알고 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작은 지혜로 스스로를 옭아맨다. 보다 큰 지혜로 마음의 속박을 풀어버리고 흰 구름 위에 유유히 논일며 도와 벗하지 않는가. 삶에 너무 몸부림치지 마라. 우리는 조용한 잠에서 태어나 고요한 각성으로 죽는다. 외로울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오늘 지금의 나의 모습과 상황은 과거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 아닌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누군가 함께 걸어가 준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스스로 걸어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누구에게 기대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 이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남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끌려갈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걸어갈지는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행하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일지 미리 알고 있다.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아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빠짐없이 늘 묵묵히 빛나고 있을 뿐이다. 아름다움은 눈에 비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친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불필요한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혼자 가는 길도 이상하지 않다.
누구와 함께 가든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이다. 나이 50이 넘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재주가 생겨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이들은 보통 인생에 굴곡이 많고 그 안에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 분명하여 누구에게만 맞춰주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나에게만 맞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점점 고집이 세진다고들 하지만 그건 고집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이다. 예전에야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설득도 해보고 이해도 시켜보고 싸워도 보고 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도 힘이 든데 누가 누굴 바꾸란 말인가. 이 말을 수십 년 사는 동안 뼈저리게 겪어왔다. 이것을 내공이라 부르면 맞을 것이다. 하여 이렇게 쌓아온 내공으로 고독을 맞이하고 즐길 수 있는 재주가 생기는 것이다. 고독한데 즐긴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명쾌한 방법 한 가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면 된다. 누가 한다더라 하는 취미 말고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취미 말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여야만 몰입할 수 있고 몰입하다 보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어 삶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자연스레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면 물론 무기력해지지도 않게 된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 내가 하고 싶은 취미를 찾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란 태초부터 고독한 존재라고 했다. 진짜 나의 시간을 가지면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플라톤 역시 현실 세계의 잡음과 분쟁을 떠나고 고독한 사색을 통해 영원한 진리와 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철저히 혼자일 때 외부의 산만함에서 벗어나며 집중을 흐리는 소음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독과 외로움은 구분해야 한다. 고독은 스스로의 삶을 정비하고 차분히 걸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외로움은 나 홀로 세상과 단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느낄 수 있다. 최악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을 종이 한 장 차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다. 그러니 외롭다고 중얼거리지 마라. 지금은 내 안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때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길다면 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출산율이 저조한 현실의 사회 문제로도 번질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자와 아무런 마음가짐도 없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쌓아온 부나 명예를 제껴두고 내가 늙어지는 먼 훗날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는 반드시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행복은 과정에서 나온다. 목표에서가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는가에 있다. 삶은 현실에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 간단한 즐거움부터 추구하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너무 잘하려는 욕심,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의 눈은 남의 물건이 더 크고 좋게 보이고 욕심 있는 사람의 코는 남의 음식이 더 맛있는 냄새가 나며 욕심을 가진 사람의 입은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려고 고집한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시간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모순을 찾아야 한다. 어둠은 그때를 만난 것이고 이름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이다. 남은 인생 욕심 내지 않고 순리에 몸을 맡긴다면 슬픔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다. 고독을 통해 감정을 처리하고 지난 감정들을 정리해라. 이는 명상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 나에게 말하고 듣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엔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